여러분 그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오늘은 그 사립학교를 이렇게 대하는 교육청의 태도와 또 기타 이제 대안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법인이 아닌 그런 대안학교에 대한 지나친 간섭 이런 것을 이제 접하면서 야, 이 교육청이 이래도 되는가? 교육청이 왜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우선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대안학교는 이제 각종 학교 형태로 다 이제 분류가 됩니다만은 그 법인 형태로 돼 있지 않는 대안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데는 교육청 예산도 없습니다만 지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꾸려가는데요. 그 대안학교 중에도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특기적성 분야를 잘 신장시켜주는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내는 그런 대안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의 어떤 그 우리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뭔가 그래도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준 곳, 그런 터전이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시설, 특히 교회나 이런 쪽에서 많이들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그런 대안학교를 나와서 또 뭐 이렇게 대학도 잘 가고요. 또 외국에도 또 이렇게 진학의 길을 가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 사례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좀 알지 않겠습니까? 보면 이건 좀 아니다, 지나치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뭐 어떤 그 잘못이 크게 있지도 않고 재판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대안학교를 괴롭히고 마치 그 대안학교를 뺏기라도 할 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기야는 학생 모집을 뭐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월권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이렇게 좀 주변에서 목도하게 되고요. 또 과거에는 그 사립학교의 경우에 그 사립학교의 설립 어떤 취지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종교사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반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뭐 특목고라든가 이런 데는 자서 같은 데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뭐 그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것도 이제 그 학교에다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요. 뭐 경기도 같은 데는 그 사립학교의 경우에 뭐 그 처음 1차 시험뿐만 아니라 최종 면접까지도 다 교육청에서 뽑아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신청한 숫자만큼 주겠다. 뭐 이런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경기도의 그 새로 교육감된 그 임교육감님은 바로 그것부터 철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사립재단이 그동안에 교원 선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비리도 좀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법으로 우리가 그만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잘 되고자 하는 학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청에서도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건 지원해 줄 필요는 있지만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서울의 경우에도 보면 1차 시험은 지원받지 않는 지원을 받는 그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발해줘요. 그럼 거기까지 좋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공정성이라든가 또는 기타 뭐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뭐 안전책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좀 지나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그 교육위원회 감사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늘 사립학교가 질타받는 게 뭐냐면요. 왜 정규 교사를 그 뭐라 그러죠? 그걸 튀우라려나요? 정원만큼 선발하지 않고 강사나 이런 기간제 선생님들을 많이 쓰느냐. 이게 늘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규 교사를 채용해야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겠죠. 근데 제가 어제 어느 모임에서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몇 개의 그 사립학교가 있는 재단에 그 학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사립학교에 요즘 아마 많은 인원이 좀 필요한가 봐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공립학교도 그 휴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그 휴직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 선생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기간제 선생님
그 숫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네가 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수업을 위해서 이만큼의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그 산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2, 30명의 그 선생님을 뭐 이렇게 좀 선발하겠습니다. 그럼 1차를 교육청에서 뽑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매년 이제 아이들의 숫자도 이제 좀 줄는 게 있으니까요. 급감하고 있긴 하죠. 어쨌든 그런 걸 고려하고 그 지역의 아이들의 분표나 이런 걸 봐서 우리가 이제 그 수용 계획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급 수도 조정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뭐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 30명을 뽑겠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당신네 재단에서는 한 명만 뽑으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관장 선생님이 너무 많은데 이거 제대로 수업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걸 혼을 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육청이 사립학교를 애먹이는 어떤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허가를 안 해주더라. 참 그걸 듣고 나서 느낀 것은 그 이제 뭐 기본적인 것까지는 사실은 자세히 살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계획이라든가 그 지역의 아이들의 숫자 여러 가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주변 학교와 형평성 뭐 이런 걸 따져서 학급 수를 얼마나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의 숫자는 얼마가 나오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건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그 기간제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뽑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한 명만 선발해라 이렇게 그 공문이 왔다는 걸 듣고 이건 좀 믿겨지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교육청에서도 좀 더 살펴보시고 행여라도 이 사립 재단들과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공립학교도 그만큼 선생님들의 숫자는 변동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퇴임하는 숫자만큼 더 이상 이제 뭐 선발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사립이라 해서 좀 문제가 생기게끔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나는 그러지 않으라고 믿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왜 존재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선생님들이 돌봐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예산뿐만 아니라 인적 지원까지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때 보면 다들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되고 나면은 쓸데없는 것만 하고 결국은 정말 필요한 것은 살펴보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의심할 일은 아닙니다만 특히나 교육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감부터 우리 일선 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왜 그것을 그렇게 신청을 하는지를 좀 앉아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학교 관계자를 불러서 보든가 나가서 한번 실사를 해보든가 현장을 좀 확인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안학교에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떤 선발 문제 이 작은 두 가지 사례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